자, 봅시다. 많죠, 여러분들. 근데 너네 지난번에 시험 대비할 때도 그냥 지문 하나당 문제 하나씩만 뽑아도 이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아니야? 여보세요? 일단은 지문마다 여러분들 다 뽑아주기는 할 건데 변형 문제를 다 안 할 것 같아요. 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지문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보고 문제들마다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맨 뒤에 보면은 문제 세트마다 OX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지문 내용 좀 떠올릴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 확인 문제들 같은 경우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론이 필요한 문제나 내용 적용이 필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 오류들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오늘 나눠준 거가 1차로 따지면 딱 한 6일차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범위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요거에 2배까지 받게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좀 했던 것들 복습하는 위주로 좀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오늘이 아마 14일차일 겁니다. 저기 21학년도 6월 봅시다. 학교에서 요거 시험법이 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팍 나온 거 아직도 없어? 아, 있어? 뭘? 보여줄래요? 11초부터 어. 11차부터 21일차까지. 잠깐만, 집중 좀 해요. 네, 집중. 어, 11차부터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7일차부터 시작했죠. 맞죠? 그래서 7, 8, 9 하고 10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7, 8, 9 빠지고 11차부터인 거잖아. 맞죠? 11차부터 잠깐만 11차부터 21년씩 22년씩 잠깐만 책 다시. 자, 다시 회수 숙제 아까 내준 거. 여기 지금 22년 시행 적혀 있는 거 다시 회수. 아, 이거 원래 지난주부터 나눠주려고 뽑아놨던 건데 여러분들 집에 보내버린 말네. 까먹어가지고 안 나눠줬는데. 22년 아니요, 22년 시행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요거 21년 시행 적혀 있는 거 얘네들만 여러분들 시험 보내고 요거는 시험 보는 거 아니네요. 언제 나왔어? 시험 보니? 어제 나왔어? 며칠 전에 나왔어? 뭘 알겠는데. 그러면 저거를 다음 거를 내일 나눠주면 되겠다.
10, 11, 12, 13, 14, 15까지 지난번에. 그럼 이제 시험 범위 반 지나갔네요. 반. 첫 주에 했던 수업이 날라갔구나. 근데 거기 있는 지문 좀 괜찮았는데. 일단 봅시다. 지문부터 보자. 자, 볼게요. 과거제도입니다. 과거제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 동양인문 철학 관련되어 있는 지문을 좀 많이 봤으면 사실은 여기 있는 가 지문은 그냥 공짜야, 공짜. 그래서 그냥 뭔가 새롭게 들어가 있는 정보도 없고요. 그냥 너무 당연한 말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나 지문은 좀 봐야 되긴 한데. 자, 그래서 그냥 과거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동양 또는 조선의 어떤 그 특징들, 과거 제도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죠. 자, 일단 보자면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는 이제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과거제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은 고려 때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었어. 자, 그래서 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자, 고려는 귀족사회였어요. 고려는 귀족사회였어요. 계급이 세습되는 지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책이 아들에게 세습되는 구조였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는 직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던 거야? 과거 시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지위는 물려받을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가 하던 나란 일을 그대로 받아서 할 수는 없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나마 이제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시행되었던 귀족 사회들에 비해서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라고 하는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자, 그래서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선 신분이나 추천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 시험 성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잘 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고 하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고요. 그게 뭐였는데? 그냥 합격이죠. 합격. 1등 장원. 자, 그래서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고 하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주었죠. 그 외에 신라시대에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2살에 한자를 다 떼고 당나라로 유학 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신분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육두품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제 그 신라시대도 마찬가지로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그 성골, 진골들의 귀족사회로 편입이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은 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천민은 사람 취급이라기보다는 약간 재산으로 취급받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천민, 노비 계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 제도에 응시할 수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이 제고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가했겠지. 응시 자격이 일부 제한이 있다. 여기 이제 그 천민들은 응시할 수 없었던 거겠죠. 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선 이제 시험이
뭐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친다든지 얼굴을 보고 시험 친다든지 대면에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 수능 시험 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맞죠? 그래서 과거 시험 날 이렇게 되면은 막 보따리 다 싸들고 와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쭉 번호대로 앉아요. 그러고 시험 칩니다. 맞죠? 그러고 제출하고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 통보가 오는 거지. 자, 그래서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그러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익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제도를 막 마련해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못 만나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제도를 만들어놔. 그러면 그런 제도도 뭐 때문에 만든 거겠어? 당연히 그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겠지. 그렇죠? 자, 다음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특히 학습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원이라는 게 많은 이것도 거의 여기에서 좀 기인한다고 봐야 되죠. 그때 당시에도 뭐 서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향촌에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서 설립돼가지고 하고자 했던 교육은 뭔데? 요 과거 시험에 대한 기초교육이었지. 그러니까 유교에 대한 기초교육이었어. 그래서 그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집에다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도 어린애들이 맨날 저기 양반집 애들은 뭐합니까? 보따리 싸들고 저기 서당으로 갑니다. 서당으로 가가지고 훈장님한테 이제 한자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사서삼경 해가지고 막 배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봐봐, 누구나 응시에서 공정하게 시험 쳐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하려고 하겠지. 누구든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 학생들도 보면은 이제 뭐 한 중학생들까지는 뭐 이제 지적 수준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준들이 학업에 대한 수준들이 뭐 세계 최고급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왜 그런데? 다 이제 시험 쳐서 합격해서 뭔가 사회적 지위를 얻는 이러한 흐름이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해라. 할 거 없으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이제 사회적 지위를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풍토가 이미 그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이 익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시험을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효과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려고 하면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겠지. 이 과거 제도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자, 그래서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 자,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랑 상관없이 그냥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추가되는 학습 내용은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 어찌됐건 간에 고전이랑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시험을 칠 거란 말이야. 그게 시험 범위야. 그럼 그걸 공부할 거야. 그런데 이 유교 경전은 시험 범위이자 동시에 바로 나라의 뭐가 됩니까? 나라의 철학이야. 유교 나라의 철학이잖아. 그러면 나라의 철학을 기본 교육으로 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이 나라의 철학을 막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알아서 공부해와. 맞지? 자, 그래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관되는 학습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 이 도덕적인 가치 기준은 그때 그 시대의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겠죠. 자,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광범위한 공유를 당연히 이끌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 못해. 예를 들어서 최종 단계까지 통과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대요. 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특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훈장님이 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이 마을에서 엄청 낮은 벼슬 정도는 주는 거야. 그래서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한테만 전부 몰빵해서 이익 주고 합격 못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뭐 예를 들어서 이때는 막
십수생도 흔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왜냐면 한 번에 뽑을 때 진짜 조금만 뽑거든요. 진짜 조금만 뽑아서 막 10년, 20년 동안 과거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십수 동안 공부해. 그러면 그때 동안 공부한 게 쌓인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동네, 그乡촌, 그 마을에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방사회에 기여하도록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했던 노력도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1000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행됐던 건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있었으니까 계속 이어져서 왔겠죠. 그리고 또 과거제의 특징. 자, 왕조가 교체되는, 그러니까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뭘 만들어낼 수 있어?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옵니다. 왜? 어차피 시험 범위는 유교 경전이거든. 그렇죠? 어차피 시험 범위가 1000년이 가깝게 거의 똑같단 말이야. 시험 범위는. 자,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층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의 과정뿐만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왕권이 아무리 흔들리거나 뭐하거나 해도 동질한 수준의 엘리트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들이 조정에 들어와서 정권을 잡고 있으면 어찌됐건 간에 비슷한 흐름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조선 역사가 뭐 500년, 600년 이렇게 된다잖아. 맞죠? 조선왕조 500년,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하나다 몇백 년씩 갑니다. 맞죠? 고려도 한 5, 600년 가죠. 그 다음에 조선도 5, 600년 가지. 맞죠? 그런데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나 보면은 뭐 무슨 시대가 열려도 그 시대가 한 100년, 200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조선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선 사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잖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는 사회가 굉장히 급변한단 말이야. 그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도 조선은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뭐 신라는 뭐 고려는 그 전에 중세 고대라고 친다면,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자, 과거제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과거 제도가 가지고 오는 통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겠지. 그렇죠? 동질한 내용의 교육을 계속 500년 넘게 해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져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자, 그래서 과거제도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럽에 전해져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국은 청나라로 바뀌면서 이 과거제도의 어떤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 계속 이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 제도가 있었던 동아시아라고 하면 어차피 뭐 조선 아니면 중국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조선 또는 중국의 과거 제도가 10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단 말이야.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 그래서 일본의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자, 유럽 계몽 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대요. 자,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봉건 사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세습되는 거잖아. 맞죠? 이 영주의 아들도 영주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계속 세습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 나라로 와봤더니 이 나라는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 과거제를 통한 이제 이 선발로 이제 관리들을 뽑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어쩌면은 세습적 지위보다 훨씬 더 학자의 지식이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대요. 자, 다음 그래서 지금 유럽 사회에도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관료 선발의 시험을 통한 경쟁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동양으로부터 온 거겠지. 그렇죠?
자, 다음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대요. 자,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답니다. 자, 끊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거제를 구상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가 지문에서는 과거제도라고 하는 건 능력주의적인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공정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위의 지문이었어. 근데 그 시험이 그냥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 아무리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없나? 문제 있지. 지금의 수능제도 문제 있나? 문제 있지. 맞죠? 자,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도 과거 제도 역시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극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 극복하자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능력주의적, 두 번째 뭔데? 결과주의적. 그러한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했대요. 자, 그 말은 지금 얘네들의 약점이 밑에 나온다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또 뭐도 하자고 했냐면요. 이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습이 된다는 건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봉건적인 요소인 세습을 다시 재도입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고영모는 관료제 상층에는 능력주의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간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는 방안을 제시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습을 누구에게 시키자? 지방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세습까지 시켜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야. 고려 시대로 따지면 호족들, 맞죠? 그 다음에 중세 유럽 시대로 따지면 이제 영주들, 맞죠? 그냥 계속 세습되는 거.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데?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세습의 길까지 열어놓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습하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래서 황종이는 자,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 고려시대 때는 추천제가 있었죠. 추천제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대요. 지금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방관리, 지방관리. 자, 그러니까 문제점은 어디에 드러난다고? 지방관리에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박이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쳤다는 건 과거제도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압력이 있었어.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만들었죠. 이건 뭐 우리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거나 무슨 공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합격을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확장적인 측면을 좀 많이 가져다 주지 못하긴 합니다. 내가 뭔가 어떠한 학문을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식의 확장적 측면이 좀 약하죠. 시험이라고 하는 게 걸려있으면 무조건. 자, 그래서 치열한 경쟁은요,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오로지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에 매달리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야. 과거 시험 1등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보고 저거는 그 유교의 유자도 모르면서 그냥 시험만 1등 해가지고 들어왔네 라고 무시했겠지. 맞죠? 자, 그래서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 그러니까 유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만 합격해서 들어왔다라고 봤겠죠. 자,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게 되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우리랑 지금 마찬가지지. N수생 자꾸 생겨나는 거. 그때도 N수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 중에 한거시 팔곡 이런 거 보면 막 10년 동안 합격 못하고 방황하면서 계속 유학 공부하는 과거 시험 공부하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죠. 자, 그래서 또한 학습 능력 이외에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도 없었다는 거야.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도 다 시험들 보고 뽑잖아, 맞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라고 하는 건 공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은 타인을 위한 일들이거든요. 공무는. 자,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제 뭐 굉장히 좀 비윤리적인 또는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그냥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맞죠? 시험만 합격하면 돼서 사실은 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뭐 띵땅을 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그냥 시험에만 합격해가지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뽑힌 거야. 인성이나 실무 능력, 실제로 그 일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지방 관리가 되거나 하면은 실무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맨날 그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던 사람이 갑자기 그 한 도시의 관리가 돼가지고 그거를 막 일 처리를 하라고 하면 일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거겠죠. 자, 그래서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답니다. 왜? 면접을 못 보는 거야. 면접 보고 뽑으면은 이게 익명성이 아니니까. 실제로 가서 얼굴도 못 보고 얘기도 못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서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이어졌대요. 자, 그러니까 과거제를 통한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부작용은 그 맨날 앉아가지고 펜대만 굴리는 인간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불신이 많아지면. 자, 그래서 능력주의적 태도는요, 시험뿐만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대요. 자,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똑같죠, 지금이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자신이 태어난 특정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공무직을 못 합니다. 이제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집을 계속 옮겨야 되죠. 근무지를 계속 옮겨야 돼서 이제 이사를 자주 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군인들이 그렇죠. 또는 이제 이 국가의 중요한 안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직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서 공무를 못하게 하는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규칙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있어. 좋은 점은 뭔데? 공정해. 근데 안 좋은 점은 뭐야?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나는 뭐만 관심 있어? 승진만 관심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찾아?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 찾죠. 그래서 개인적 동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동기는 뭐겠어? 승진이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공성과 상충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은 뭐겠어? 지역사회의 발전이겠죠.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하려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당장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거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제로 통해서 합격해온 사람들을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안 좋아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동네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을 관리로 뽑아서 계속 세습시키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동네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뽑힌 관리들보다 훨씬 더 우리 동네에 신경을 많이 써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 엘리트나 지역에서 첨부된 관리에 비해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러니까 과거제를 시행하는 내내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아, 그 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가 언젠데? 과거제가 존재하기 전. 자, 그래서 과거제가 존재하기 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이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꾸려고 해도 뭐 이 왕이 통치하는 이 구조를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관리를 뽑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공정한 방법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정치적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은 되게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인해서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다는 거죠. 왜? 그 이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잖아. 아니면은 다른 방법, 다른 제도를 만들어내면 돼.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 소속감과 충성심을 어떻게 확보하자고 얘기했다? 봉건적 요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봉건적 요소는 뭔데? 세습이죠. 자, 봉건적 요소를 도입해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하는 주장은 단순히 복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자는 쪽으로 세습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 자,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게 뭔데? 합리적인 제도는 여기서 과거 제도겠지. 그런데 과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뭘 찾나? 옛날 거. 그러니까 더 공정하지 못한 세습이라고 하는 봉건적 가치를 오히려 사람들이 더 찾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한 게 바로 뭐다? 이제 과거제에 세습을 추가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나의 서술 방식입니다. 자, 가와나 모두 특정 제도는 과거 제도다, 그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죠? 가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과거 제도가 사회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지. 긍정적 영향. 맞죠? 자, 다음. 나는 과거 제도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생긴 뭡니까? 과거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어떤 의견 또는 이제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과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 가와나 모두 특정 제도를 분석하는 두 가지 이론을 구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론이 구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가는 과거 제도 한 개만 얘기하고 있죠. 나도 마찬가지로 뭐 두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 3번.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 사상가들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특정 제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이 특정 제도는 과거 제도잖아. 자, 가는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과거 제도 한 개밖에 얘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학자도 얘기 안 나와. 그런데 나에는 학자가 나오지.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가랑 나를 위치를 바꿔주면 문장이 적절하겠죠. 자, 다음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제도에 대한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지금 선호와 비판의 근거들을 비교하면서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자, 특정 제도의 특징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봐봐, 보완점을 제시하는 게 글 자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뭐냐면 보완점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당시 과거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완점을 제시했던 어떤 학문이 있어. 특정 이론이겠죠. 견해라고 합시다. 특정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특정 제도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5번. 가는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는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자, 지금 특정 제도의 발전을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10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이 과거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상반된 입장을 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는 뭐 일부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 보면 17세기 무렵이라고 되어 있잖아. 앞부분에 보면.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17세기 무렵에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적어 놓은 건 공시적으로 언급한 거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죠. 유형원, 고영모, 황종익은 다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제도를 묻히자. 정답은 1번. 자, 다음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것. 자,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다. 요거 저기 가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유럽으로 들어가가지고 유럽에서도 시행됐었다고.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아니고 이제 경쟁을 통한 선발이었지. 경쟁을 통한 선발. 그렇죠?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다음 2번은 과거제는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하여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에 기여했다. 요것도 맞는 말이다. 그쵸?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과거제도는. 자, 다음 3번.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국가로부터 혜택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죠? 동네 훈장이 되거나. 자, 다음 4번. 경쟁을 바탕으로 한 과거제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관료에 의해 초빙된 기회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초빙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나에 나오죠. 나에. 자, 그래서 그 나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지방의 관리들이 이제 지방의 관리를 초빙해가지고 어저께 했었어. 여기 있네.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지방 관료가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제도를 만든자라고 얘기했던 게 나에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초빙될 기회를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 자, 다음 5번.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체제가 합리적이라고 여긴 계몽사상가들이 있었다. 그쵸? 이 계몽사상가들은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유럽의 계몽사상가들은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에 있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봤었죠. 자, 다음 18번. 나를 참고할 때 가와 같은 제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선지.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자주 바꾸게 되어서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자, 가가 뭐였냐? 가가
왜 안 보이지? 아 여기 있네. 지방 단위 지연들은 어느 정도 검증 기간을 거친 후 지위를 평생 유지해주고 세습의 길까지 걷게 하잖아.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방관을 세습시켜주자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세습시켜주려고 하는데? 요거죠. 등용된 관리들이 근무지를 너무 자주 바꾸게 되어서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졌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의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쵸? 아까 쌤이 얘기했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지역사회 발전. 맞죠? 지역사회 발전.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과 상충되는 세태로 나온 게 아니고 무엇에 대한 지향이 개인적 이제 뭐 그 성취인데 출세였죠. 출세. 이 개인적 출세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이랑 상충되는 세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세습시키자 라고 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봉건적 요소는 뭐야? 세습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세습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세습에 대한 지향이 공공성이랑 상충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애초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서 좀 추상적인 말로 다 단어를 적어놨거든. 근데 걔를 그냥 1대1로 치환만 시켜도 그냥 바로바로 문제들이 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봉건적 요소가 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 성취가 뭔데, 이런 것들만 알면 되겠죠. 자 다음 3번 과거제로 선발한 관료들은 세습 엘리트에 비해서 개인적 동기가 약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개인적 동기가 강합니다. 이 개인적 동기가 뭔데? 요거 출세. 그렇죠. 그게 강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지 않았다? 맞는 말이겠죠. 자 다음 4번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관료들이 출세지향적이어서 그렇죠. 출세지향적이었던 거 맞고요. 자 장기적인 안목보다 근시안적인 결과도 맞지. 자 다음 5번 과거제가 낳은 능력주의적 태도로 인해서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만 내려는 이것도 본문에 나와 있었다. 그렇죠. 자 정답은 2번. 자 다음 19번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요 익명성 확보입니다. 가에 나오는 익명성 확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익명성에 회의감을 느꼈다 이거네요. 자 우리 글의 흐름을 알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야. 익명성 확보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 익명성 확보는 공정성을 위해서. 자 그러면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누구나 시험에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평등적 관점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많았거든. 그래서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뭐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 익명성을 보장해서 시험을 쳤더니 뽑아놓고 보니까 애가 완전 별로야. 자 그래서 결과주의 능력주의만 바탕으로 뽑아놓고 보니까 실제적인 업무 능력,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익명성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는데? 라고 보면 4번에 나와 있죠. 자 기업 익명성 확보는요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맞죠? 누구나 시험 치고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거야. 왜? 이 시험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아주 공정한 시험이거든. 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자 다음 니은 익명성에 대한 회의는 관리를 선발할 때 됨됨이 검증해 곤란함에서 비롯되었다?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다른 선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기업은 모든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했지만 니은은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틀렸어요? 니은은 결과주의에 대한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응시를 보장했지만
자, 결과주의에 대한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지금 4번을 제외한 1, 2, 3번에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 익명성의 확보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익명성에 대한 회의가 나오는 근거,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결과주의의 지나친 확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요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보고 선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익명성의 회의를 느끼는 거죠. 자, 다음 2번 정치적 변화에도 사회적 안정을 보장했지만 니은은 대대로 물려받는 문제에서 아니죠. 대대로 물려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였죠. 자, 다음 3번도 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지만 니은은 지나친 경쟁이 유발한 국가 전체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기업과 니은이 이거를 만들기는 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이 익명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요거는 과거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니은을 둘 다 과거제는 이러면은 맞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지역 공동체 전체 이익을 증진시킨 건 아니죠. 그냥 국가 공동체죠. 국가 공동체. 자, 다음 5번은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지만 다양성을 확대하진 않았지. 맞죠? 왜냐면 시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한 시험이 아니고요. 과거 시험은 이제 균질한 어떤 도덕적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한 그런 어떤 통일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성을 확대하지 않았죠. 그다음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맞는 말이죠.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 확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방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자, 다음 20번.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랍니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이래요. 자, 지금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자,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가난하네. 자, 차별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과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 다음 과거제를 통해서 조선 사회의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줬대요. 이거는 어떤 특성이야? 과거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균질한 유교에 대한 사상, 도덕적 가치 기준을 사람들마다 다 가지게 만드는 그런 점이 좋대요.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너무 오랜 수험 생활로 인해서 능력을 낭비한다는 점, 이 단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네요. 자, 다음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그거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책들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든 유서라고 하는 그 지문이 있었죠. 그래서 실학자들이 막 유서를 실용적으로 쓰니 많이 뭐 했잖아. 자, 그래서 실학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서를 조선 사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적혀있냐면 그 지문에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중국은 유서를 국가 단위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조선 사회 때는 그 유서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사용했다고 했죠. 그렇게 만든 유서가 바로 뭔데? 요거죠, 요거. 유교에 나오는 내용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요약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파는 거야. 이게 뭐야? 시험을 위한 시험이다. 그쵸? 자, 그래서 학습에 깊이가 없으니 문제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니까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다 줬죠. 그래서 지식의 평준화를 가져다 준 부분을 이제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자 1번 선택 봅시다. 갑이 과거제로 인해서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시험의 성격. 맞죠? 과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2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다음 3번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했다는 점. 자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아까 쌤 얘기했죠. 자 유교 경전이 국가의 철학인데 국가의 철학이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가치 기준이 사람들한테 함량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 심화된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화된 공부가 안 돼. 그런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 뭐야? 항상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시험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 빵 이렇게 해버리니까 심화된 공부가 아니라 그냥 한 번 합격 잘할 수 있는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았던 거겠죠. 자 다음 5번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맞나요? 이게 아니죠. 자 이거는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과거제의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무 능력을 볼 수 없다는 게 과거제도의 한계점이었죠. 자 다음 질문 하고 싶시다. 오늘도 다 못 끝내겠습니다. 자 22분 쉬었다 할까? 쉬었다 합시다.